네, 안녕하세요. 수키입니다. 저번에 이제 합격수 기를 찍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합격수 기를 찍고 나서 과목별 공부 방법을 한번 과목별로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노동법의 뭐 답안지 작성 방법이나 뭐 판례를 어떻게 암기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법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법을 이제 공부하고 또 암기를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안 겪고 이거를 미리 알고서 공부했더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노동법에 빨리 재미를 붙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또 첨삭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쓰면 참 좋았을 텐데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강사 선택인데요. 저는 일단 노동법은 김기범 노무사님의 강의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1차 시험 때도 김기범쌤 강의를 들었었고, 또 그때 그 기범쌤의 강의 스타일이 저와 맞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7기 이제 그때 공부할 때는 기범쌤이 수강생이 가장 많으신 강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타가 나온다고 해도 나 말고도 모든 거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브리타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불안감이 덜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수를 따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공부 방법은요. 일단 저는 강사님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하라는 거는 다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모범생처럼 좀 인강 듣고 무조건 복습하고 항상 모의고사 보고 오답 다 하고, 강사님이 목차 보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이렇게 외워보세요 하면은 그 방법을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까지 굉장히 좀 많은 공부 방법을 시도해보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부분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를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노무사 시험이 75분에서 100분 정도로 굉장히 긴 시험 동안 주관식 답안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나중에 2, 3기 되면은 손목이 정말 아파요. 또 이게 힘을 줘서 글씨를 이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진짜 손목에 힘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수험가의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목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손목 이제 글씨를 쓰면서 외우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손목은 쓰면 쓸수록 익숙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글을 많이 쓰면 쓸수록 손목이 뭔가 강해진다. 운동처럼 손목이 좀 익숙해진다. 그 답안을 쓰는 거에. 그래서 이렇게 학설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손목을 이렇게 이용해서 글을 쓰면서 외우기보다는 이제 보고서 뭐 키워드나 목차 이런 걸 보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연상하는, 좀 머릿속으로 그리듯이 암기를 했었고, 저는 절대 쓰면서 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노트 정리도 초반에만 했고, 나중에는 노트 정리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간략히 내가 만든 카드? 이런 거나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서 외웠지, 절대 쓰면서 외우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노동법은 이제 제가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말하자면은, 연기 때는 저는 평일반 인강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을 4과목을 들어가지고 하루에 4과목 모두 공부하기에는 일단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고, 또 전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맨날 조금씩 모든 과목을 공부하면은 그 전체 내용이 안 들어오고 그 부분들이 다 전체에서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냥 강사님들의 추천대로 평일반을 쭉 들어가지고 노동법은 그냥 약 한 달간 이제 평일반 인강을 들으면서 내내 노동법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 듣고 무조건 복습은 뭐 당연한 거니까 복습을 무조건 하고, 또 혼자 판례랑 두문자 같은 거를 쪽지 테스트를 봤었어요. 왜 그 연기 때 암기에 대한 압박이 다들 좀 심하시잖아요. 지금 이 판례를 왠지 내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막 판례를 연기 때 통으로 외우고 두문자 다 외우고 막 쪽지 테스트 혼자 막 아침마다 하고 이랬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하고 또 합격하고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판례를 통으로 외우니까 더 스트레스 받았고, 하루하루 이게 쪽지 시험을 맨날 스스로 봐야 한다는 게 진짜 웬만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밤마다 그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때 노트 정리한 거 어차피 나중에 안 쓰거든요. 3기 때 되면은 자기만의 그 정리한 게 생기는데, 연기 때 어차피 정리한 거는 나중에 쓰지 않아요. 목차 보면서 설명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회독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문제, 소재, 판례, 이게 구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전체적인 거를 익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회독을 많이 했을 걸 하는 후회를 이제 2, 3기 때도 했고, 합격하고 나서도 그게 더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3기 때는 매주 1, 3기 때는 매주 노동법 그 시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 볼 거니까 여기를 공부해오세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1기, 2기, 3기 다 그거를 따라갔어요. 물론 1기에서 이제 1기 때 방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1기에서 2기 사이, 2기에서 3기 사이 학원 안 갈 때는 물론 전체를 다 봐야 했지만, 그 학원을 다닐 때는 그냥 그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법이 오전에 실제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노동법을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가지고 오전에 항상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딱 노동법으로 스타트를 끊고 이제 오후에 인사, 경조, 행정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1기부터는 공부했었어요. 네, 이제 판례 외우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예 통으로 외웠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통으로 외우는데, 이제 노동법을 좀 보셨거나 2차를 공부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진짜 양이 엄청 많아요. 외워야 할 판례도 진짜 많고, 그 판례 자체도 양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통으로 외울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과연 내가 이거를 진짜 2차 시험이 올 때까지 다 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인사랑 경조를 강의를 듣던 유미쌤한테 카톡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유미쌤이 합격을 하신 지 그래도 막 엄청 오래 되신 후에 강사를 하신 게 아니니까 좀 시험에 대한 그 경험이나 그런 지식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유미쌤한테 조언도 얻을 겸 어떻게 수험생 때 노동법을 공부하셨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미쌤이 말씀을 해주신 게, 어차피 다 못 외운다. 그 선생님도 그때 당연히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말하는 걸 못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외운 다음에 회독을 계속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살을 붙이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외우고 그 사이사이는 회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쓰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키워드를 외워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말 키워드만 외워도 될까 하고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외우는 걸 시도했고,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 문장 전체는 회색으로 칠하고, 그 정말 중요한 키워드,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판례에.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형광색,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형광색, 노란색 키워드를 정말 중점적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회색깔 전체를 외우고, 그리고 이제 회독을 돌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판례를 다 읽지만 모의고사 직전에는 그 정말 형광펜 쳐진 부분만 외우는, 답안지에 진짜 써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좀 부담도 덜하고, 키워드를 외운 다음에 그 전체 판례를 이제 외우다 보면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키워드 이거를 먼저 외우고 또 전체 판례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가는지, 문제 소재, 법 규정, 판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무작정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무슨 쟁점 하면 바로 이 판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례를 줄줄이 말하면서 이렇게 외우지는 않았어요. 네, 또 저는 판례를 구조화시켜서 이제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범쌤 같은 경우는 구조화를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구조화에 보면은 법 규정 있고 문제 소재 그리고 판례도 그 구조화를 해가지고 뭐 약간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나중에 3기 때도 포스트잇으로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그 책에 붙일 정도로 끝까지 반복했는데요. 왜냐면 이 구조화가 결국은 목차로 이어지고, 일단 답안지를 받았을 때 목차가 먼저 생각나야지 답안지를 좀 더 빨리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화를 통해서 그 판례와 문제 소재, 법 규정 이 흐름이 이해했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쟁점을 봤을 때 그려지도록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첨삭을 이제 연기 1기, 2기, 3기 다 해봤는데 3기 때도 오픈북을 좀 제가 채점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판례만 그냥 뒤집다 외운 그런 답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쓴 게 아니라 정말 판례를 외워서 쓴? 근데 이해를 해서 쓴 답안과 판례를 그냥 외워서 쓴 답안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례가 쓸 때 그냥 판례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법규정, 그러니까 판례는 보통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좀 애매하게 써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법규정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의 흐름, 예를 들어서 뭐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그 상여금, 이런 정기 상여금 이런 게 명칭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왜 이런 문구를 썼는지, 도대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됐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확실히 답안을 쓸 때 문제 소재부터 다르더라고요. 법규정 하나를 쓰더라도 그 법규정이 왜 중요한지 알고 쓴 느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례가 보통 그 수험서에는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앞뒤 사건은 그냥 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 끝나는데, 저는 그 앞뒤 사건을 되게 알고 싶어 했어요. 그걸 알면 이 판례가 더 재밌게 느껴지고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도 해서.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그 대법원 판례 찾기 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궁금한 사건들은 검색해서 판례 전문을 보고 어떤 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또는 노동자가 사용자 간에 어떤 것이 이렇게 쟁점이 되고 또 다툼? 이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판례에서 이런 쟁점도 있었는데 왜 이거는 보통 수험가에서 잘 안 다루지? 이런 게 있으면은 기범쌤한테 카톡으로 나중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 판례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판례들이 과거 판례, 최신 판례가 있잖아요. 그 대법원 전문들을 보다 보면은 과거 판례에서는 이게 문제됐고 최신 판례에서는 이게 해결됐구나.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 그리고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구조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나중에 3기 때도 제가 단거나 시킨 그 책에는 이 세 가지가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거나 빈칸에 정말 빼곡하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구조화가 이렇게 잘 되도록, 키워드 위주로 구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외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틈새 시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 기범쌤의 판례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자기 전 아니면은 산책할 때 또는 밥 먹을 때 이럴 때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아침에 제가 학원에 모의고사를 보러 가기 전에도 버스에서도 책을 보기 싫을 때는 그렇게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계속 그 판례 문구들을 혼자 머릿속으로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녹음 파일을 들었던 게 판례를 외우는데 저는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차 시험 끝난 이틀 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판례를 처음 외울 때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게 법 공부는 그 초반이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초반에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용어들도 익숙하지 않고,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진짜 법 공부는 오래 수험 생활을 하신 분들이 항상 실력이 제일 높으신 게 맞는 게, 법 공부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처음에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딱 계단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또 여기서 계속 공부해도 실력이 안 오르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한 번 오르고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안 외워지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도 2기, 3기 되면은 웬만한 판례는 진짜 회독을 계속했다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정말 그 법 공부는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요령을 피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회독하고 키워드 위주로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정말 통암기, 생암기는 비추하고요. 진짜 판례를 이해하는 거. 지금 정말 계속 말해가지고 약간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텐데, 진짜 계속 그 판례를 이해하고 왜 나왔는지 이해하고 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이해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베이스된 암기와 그냥 계속 암기하는 것은 효율성과 속도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족한 이해력과 암기력에서 저를 구출해준 게 바로 두문자예요. 그래서 기범쌤은 두문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시는데, 그 기범쌤이 만들어주신 두문자 이외에도 그 기범쌤의 다음 카페, 거기에 다른 수험생들이 또 기발한 두문자를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문자도 제가 뭔가 잘 외울 것 같다 싶으면은 가져와서 책에다 썼고, 또 스스로도 혼자 만든 두문자도 정말 많고, 그래서 저는 진짜 3기 때 안 외워지는 판례들은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안 외워지는 판례들은 그냥 두문자 만들어서 뒤집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비법학과라 그런지 너무 판례 자체는 이해가 가도 그 문장이 너무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안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장들은 아예 그 주어, 막 서술어 이런 단어들, 그 띄어쓰기가 간격이 있는 그 단어들 간에 첫 글자씩 따가지고 그 첫 글자를 두문자를 만들어서 외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 만큼 저는 진짜 두문자를 많이 활용했고, 제 합격한 동기들이나 또 합격한 선배들을 보면은 두문자가 확실히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괜히 안 믿다가 나중에 암기 안 돼서 2, 3기 때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좀 두문자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낫다. 특히 막 경영조직론이나 뭐 판례 이런 거는 암기량이 워낙 많으니까 두문자를 외워두면은 좀 낫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많았고, 또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하는 편이었어요.